직원이 지금 한 20분 네. 있다라고 하셨는데 직원 관리 비결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1번 네. 어떻게 뽑아야 됩니까? 이건 이 직업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저도 계속 ING 중이고 뽑는 부분 이제 채용이잖아요. 채용. 채용. 그 전에 방금 네. 말씀하신 뭔가 문제를 해결 못했다. 그 네. 대표님이 느끼시는 가장 문제, 네. 세게 맞는 문제가 뭡니까? 문제. 그러니까 저는 포괄적이에요. 그냥 결국 회사라는 것은 직원으로 돌아가고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직원분들 같은 팀원분들의 역량이 그냥 그 회사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들 인재 거리면서 인재를 채용하려고 하고, 근데 그것도 이제 저희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도 이제 16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들어오고 나가고 했던 인원들이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아무튼 채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좋은 사람을 뽑는다 하잖아요. 네네. 좋은 사람,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 그럼 이제 어떻게 뽑느냐 이런 방법론적인 건데, 사실 근데 대부분이 하시는 거는 이런 채용 사이트 있잖아요. 저희 잡코리아나 이런 데다 그냥 채용 공고 올려서 뽑는데, 사실 거기서 좋은 인재가 채용될 확률은 정말 드물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진짜 그냥 정말 흙 속에 진주 찾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엔 좀 잘하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잘하는 사람이 온다는 얘기는 그 대표가 매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매력이라는 게 뭐 어떤 비주얼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을 내포하고 있어요. 정말 그 진짜 생김새일 수도 있고요. 말투, 그리고 애초에 요즘에 많이 쓰시는 거는 인플루언싱을 해놓는 거죠, 대표들이. 예, 그렇게 해서 온다든지, 그리고 실제 단순히 말로만 시키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준, 행동으로 보여준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는 다 매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결국엔 그 매력이 있는 사람만이 잘하는 사람을 끌고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 채용에서의 어떤 방법이라면 방법인 거죠. 그 매력을 키워야 되는 게. 그럼 방법. 이제 그거죠. 이제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다. 네, 매력적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인 것 같아요. 너무 맞는 말인 게 네. 특히 인플루언서로 시작해서 사업을 잘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대표가 캐릭터가 엄청 강하죠. 근데 그 네. 밑에 계신 밑에 있다는 게 그냥 같이 일하는 이분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왜 남의 밑에서 일하고 있지?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대표가 매력이 있어야 된다. 네. 그 매력이라는 게 아까 비주얼, 말투, 외모로 외모도 되나요? 포함되는 것 같아요. 목소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먼저 몸으로 보여주는 거. 솔선수범. 솔선수범, 그것도 매력이고, 그 매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뽑았어요. 네. 뽑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하는 직원은 없잖아요. 네. 가끔 있나요? 저는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 애당초 그런 사람만 뽑아야 된다? 그럴 순 없죠. 그럴 순 없다. 그건 왜냐하면 네. 그런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그쵸. 네. 그러면은 그만큼은 아니고 네. 또 근다고 해서 당장 나가야 될 사람도 아니야. 네. 그럼 이제 이 친구는 가르쳐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저는 일단 가르치기 전에 네. 먼저 내보내야 될지 안 내보내야 될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채용도 중요하지만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되게 빨리 해야 돼요. 사업 초반일수록 빨리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도 그러니까 제 이야기들이 어떤 제 개인적인 이게 생각이잖아요. 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건 모두에게 일반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엔 저랑 성향이 비슷하거나 가는 방향이 비슷한 분들에게만 도움이 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대표의 직감이 또 이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딱 봤을 때 진짜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빨리 내보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기회를 주는 것도, 기회를 주고 교육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나와 그 직감이라는 게 뭐 결이 맞는 거일 수도 있고요. 네. 어떤 그 대표가 원하는 상이 있어요. 정말 그냥 착한 사람을 원하기도 하고, 그냥 파릿파릿한 사람이 원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정 기준이 넘어선 사람에게 교육을 해야지. 전혀 엉뚱한 그냥 단지 내가 대표고 누가
뭐 누구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 모두에게 기회를 줄 거야. 이런 식의 접근은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교육하는데 드는 시간도 시간과 다 비용인데. 네, 비용이니까. 그래서 그게 이게 많지 않잖아요. 이게 그 많지 않으니까 그 잘 써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교육을 이제 그 정도 돼서 이제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자, 그 전에 잠시만요. 자, 일단 근데 채용 과정을 거쳐서 온 사람인데 네. 그럼 그 사람을 뭐 일해 보니까 얘 아닌 것 같은데 이 느낌이 뭐 얼마 만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아, 질문이 계속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아, 첫날 좋습니다. 출근해서 뭐 오는 거 보면 각이 나오는지. 그것도 첫날에 내보낸 적도 있고요. 오. 3달째 내보낸 적도 있고요. 그거를 정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럼 첫날 그 케이스는 네. 뭐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 물건을 발로 찬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무심결에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데 너무 예. 근데 그것도 이해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 회사의 그러니까 사실 작은 회사의 기준은 그 대표의 기준인 거예요. 맞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너무 선을 넘는 경우에는 바로 한다거나 뭐 첫날부터 너무 늦게 지각을 한다든지. 예. 그건 뭐. 예, 그런 것들은 당연히 바로 너무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바로 돌려보내기도 하죠. 그러면 그 아까 3달 사례는 네. 3달 동안 애매한데 네. 하다가 나가였는지 아니면 괜찮은 것 같아 했다가 나중에 왜 급속도로 맛이 가지 이거였는지. 아니죠. 급속도로 맛이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항상 대부분은 그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그런 일은 딱 3개월 차에 일어나지는 않겠죠. 급속도로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뭐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겠는데 약간 긴가 민가. 근데 이제 그거는 또 그 회사의 상황과 또 밀접한 것 같아요. 회사의 상황이 일단은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이 인력이 좀 못하더라도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은 애매해도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 뽑기 힘든 회사들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 정답은 없으니까 직감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가르칠만 하다. 맞아요. 됐어요. 네, 됐어요. 네, 그럼 어떻게 가르치죠? 가르치는데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잘 안 가르치는 게 가르친 게 저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어떤 허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 허들을 다 넘어온 사람들이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서로 많이 좀 도와주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은 이 대표의 어떤 기준, 그 회사의 기준이 좀 명확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명확한 기준을 넘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결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 좀 도와주고, 그래서 저희는 뭐 나름대로 휴가는 마음대로 쓰는 게 또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언제 쉬는지 몰라요. 그냥 저희 자유롭게 쉬고, 그리고 웬만한 의사 결정은 다 그냥 알아서 하는 쪽으로 저는 크게. 근데 이게 좀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회사가 망가지고 대원칙은 세워놓은 게 있어요. 뭔가요? 대원칙은 근데 이제 회사마다 다를 텐데 저희 회사의 대원칙은 우리 회사의 존재 이유는 창업자분들이 돈을 벌게 하는 데 있다. 저희 회사의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냥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이게 저분들이 돈을 버는데 도움을 주는 일이냐 이런 쪽으로 최대한 무조건 의사결정. 처음에는 조금 이게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계속 조금씩 맞춰 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웬만하면 뭐 저한테 누군 관리자나 이렇게 별로 크게 물어보지 않고 의사결정을 고객이 도움되는 쪽으로 좀 무난하게 잘 다 판단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거 그거 같아. 네. 넷플릭스가 넷플릭스가 맞아요. 규칙 없음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넷플릭스도 그러고 제가 어디서 읽은 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휘관의 의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그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원래 계획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너는 여기 착륙해야 되고 넌 여기 착륙해야 되고 상륙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가 있을 건데 독일군이 방해하니까 이제 그대로 안 된 경우가 엄청 많은 거예요. 착륙 지점을 잘못 잡았어. 근데 결국 성공했던 거는 지휘관이 니들이 어디에 그대로 안 될 수 있어. 어디에 떨어질 수 있지만은 결국 니들은 여기 도착하면 돼. 끝에는 뭐 그렇게 했다는데 맞아요. 지금 들으면서 그게 적용이 되고 있구나. 네, 그 느낌이 가장 좋은 게 그러니까 예전에 보통 다들 창업하시면은 잘하셔서 창업을 한 거일 거란 말이에요. 사장들이. 대표님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잘해서 했기 때문에
본인이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많이들 겪잖아요. 아 내가 다 할게. 아 됐어 내가 할게. 아. 내가 제일 잘하니까 이 회사에서 아. 내가 다 잘하고 다 내 컨펌을 받아서 나가야 되고 다 그 겪잖아요. 근데 저도 당연히 그걸 겪었고 근데 어느 순간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스텝은 보통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좀 믿고 맡겨야 돼. 라고 해서 이제 믿고 맡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막 산으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입지가 막 좀 작아져요. 그냥 맡기면 그 이제 내가 실무에서 조금 안 맞고 믿고 맡겼으니까 당연히 이 팀원이 나보다 그 실무를 더 잘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대표보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친구가 이제 힘을 갖게 되면서 이 대표들이 또 힘을 잃게 되면서의 또 그 고민에 많이 빠져요. 또 자기들끼리 막 네, 그렇게 되고 알지도 못하면서. 네, 그렇게 돼. 근데 이 대전제적 이 대원칙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딱 업무하기가 딱 지시하고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야, 지금 너가 가는 쪽 이쪽 고객 쪽이 아니잖아. 그거 넓혀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게 있으면은 힘을 잃지 않게 돼요. 오. 이 대원칙을 세운 사람이 나니까. 내가 실무에서 빠져서 저도 얼마 전에 기계 공장을 이제 가서 저희 설비 기계를 보는데 갑자기 제가 한번 이렇게 뭔가 하나 제 거 뭐 만들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했는데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다 만들어냈거든요. 네. 전원이 어딨지? 전원이 어딨지?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게 아무튼 지금은 저는 지금 규모에서는 아무튼 잘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뭐 가르친다기보단 대원칙을 세우고 위임하고 네, 맡긴다라는 네, 거고 네. 그 대원칙이 아까 말씀해주신 뭐 함께하는 분들이 돈을 벌게 해준다. 네. 이거 하나면 되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 그런 좀 세부적인 이런 것들은 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문이 들어오면 오늘 나가야 돼. 뭐 이런 거. 큰 틀에서. 근데 예전에 제가 포장 이렇게 해. 테이프 이렇게 붙여. 이제 이런 것들로 지시를 하던 것이 이제 조금 더 큰 범주의 어떤 요청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또 있잖아요. 그 동일한 그 균일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려면 네. 매뉴얼화가 딱 돼 있어야 된다. 네, 맞아요. 이런 말도 있긴 한데 네. 대표님의 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 매뉴얼화된 정도가 좀 약한가요? 아니요, 강해요. 강한데 네. 자율성은 의사결정은 얘가 네. 한다는 게 제일 직관적으로 와닿지 네, 않아서 와닿지가 않으실 건데 네. 저는 정말 그 초기에 이 기간을 되게 오래 겪었잖아요. 네네. 그때 항상 머릿속에 있었던 그 생각이 시스템화, 체계화, 매뉴얼 이것만이 살 길이다. 그래야 누가 들어와도 그쵸. 하고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모든 업종 이건 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시스템이라는 거는 만들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매뉴얼은 될지언정. 매뉴얼도 잘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만들어져도 금세 바뀌고. 그렇죠. 네, 금세 바뀌고 또 관리가 안 되면 버전업이 또 안 되고 또 이 매뉴얼이 또 관리가 안 돼서 사라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안 만들어지고 결국에 그 제가 상상하는 그런 이상적인 그 완벽한 체계 회사의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직원분들과 같이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일도 하고 근데 저는 이게 매뉴얼이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가 커지니까 얘도 또 따라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부가가치가 떠있다는 게 돈이 되니까. 네. 돈이 많이 벌리니까 야씨 더 벌려면 이렇게 매뉴얼이 쉽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쉽게라는 말이 아까 그냥 네. 어떤 솔루션을 쓰면 돼요. 그리고 돈이 생기면 너는 이것만 만들어 하는 직원을 또 뽑으면 되고. 근데 처음에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 처리하기도 힘들고 자본력도 없는 상황에서 만들려고 하면은 오로지 대표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가 만들 자신 있으면 만들어도 돼요. 계속 만들고 유지보수하고.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서 제 나름대로 플랜 B를 가동한 거는 차라리 그냥 내가 못하는 걸 잡고 있느니 부가가치를 키우는 쪽으로 나는 활동하고 내가 영업을 하나 차라리 더 하고 더 확장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붙이자.
이걸 뭐 차라리를 뽑든 아니면 어디 뭐 웰 컨설팅을 컨설팅을 해서 뭐 프로그램도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어서 도입시키고 그렇게 만든 거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많은 사장님들이 네. 초보부터 겪는 단계 저도 겪고 있지만은 네. 뭐냐 처음에 일단 되는 대로 해. 네. 나 너무 바빠. 네. 직원을 뽑아보려고 해서 뽑아봤는데 시킬 수도 없어. 시킬 수도 교육할 시간도 없어. 네. 그래서 매뉴얼을 이래서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볼라 해. 네. 안 돼. 네. 안 돼. 그리고 그거대로 해도 또 교육을 더 해야 돼. 매뉴얼 이해를 못 해. 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못해. 이렇게 돼버리고 그 와중에 매출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일단 돈을 벌어라. 네. 이게 가장 그냥 가장 큰 대전제인 것 같아요. 매뉴얼 만들려고 사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규모에 가면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돈을 먼저 벌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그러면 돈을 계속 벌면은 당연히 벽에 부딪혀요. 그때가 이제 매뉴얼이 필요한 시기예요. 네. 그러면 일단 돈을 벌다가 벽에 부딪혔으니까 그 번 돈으로 매뉴얼을 만들면 되고 그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건데 대부분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벽에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매뉴얼에 힘을 쓰니까 여기서도 아주 돈 버는 거에서도 미완성인데 그렇다고 그럼 매뉴얼을 100%또 잘 만드느냐? 그것도 아니니까 계속 여기서 약간 허우적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완전 공감. 지금 제가 팩트 포킹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렇게 기업 잘하시는 분들의 만나고 막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들이 결국에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네. 사람이 누가 들어와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니까 저는 맞아요. 아직 막 그것도 아닌데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도 막 저보다 훨씬 더 앞서가시고 몇 천억 하시는 분들, 뭐 엑시트 하신 분들 얘기 들으면 사실은 그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은 너무 그릇도 크고 인사이트도 넘쳐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 초반에 그 시기를 저는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옛날 얘기예요. 그분들은 원래 다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기억은 못 하실 거예요. 가장 최근 시기를 기억하시겠죠. 그분들은. 그러면 당연히 큰 규모에서 시스템에다가 그 시기는 그분들 말이 맞겠지만 이 앞의 시기는 또 다르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 현역에서 다 플레이하고 계시는 그분들이 진짜 겪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현실적인 조언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몇 천억 돼도 제가 얼마 전에 교촌치킨 그 창업주분의 자서전을 읽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자동으로 굴러가겠자고 은퇴했다가 다시 오셨거든요. 그렇죠. 커도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전 그거 보면서 이 자동화 네.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 이거 개소리 아닌가. 시스템은 맞는 말 같은데 자동화는 이거 네. 말이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동화. 저는 그냥 모든 것이 그러니까 아직도 시스템이 뭔지 모르겠고 자동화가 뭔지 모르겠고 그냥 단순히 자동화라고 하면은 뭔가 원료를 부으면은 뚝딱뚝딱 해서 완제품이 나오는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일반적인 인식이. 근데 그게 어떠한 그 회사 내부의 어떤 그런 업무 플로우일 수도 있고 한데 자동화까지는 모르겠고 반자동화는 있는 것 같아요. 반자동화. 반자동. 그러니까 인력이 10명이 필요한 것을 어떠한 솔루션과 한 2명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 정도도 그냥 자동화라고 칭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도 사실 뭐 아까 20명 했지만 그 정도 사이즈에서 나오기 힘든 매출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효율화가 많이 이루어지기는 했죠. 네. 좋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채용하고 가르치고 뭐 가르친다기보다는 그렇게 위임하는 이런 것까지도 또 이야기를 해봤는데 대표님이 만들고 싶은 회사는 어떤 문화의 어떤 분위기의 회사인가요? 분위기의 회사. 뭐 키워드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자유롭다, 뭐 성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다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도 저희 회사 내부에서는 그래도 많이들 하시는 얘기가 그래도 저한테 기회를 되게 많이 준다. 뭐 저희 회사는 좀 기회를 많이 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의 이면에는 조금이라도 어쨌든 저는 성장하면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성장하면 왜냐면 회사 자체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업이라는 것도 이제 살아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인이라는 것도 인격체라고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회사가 죽어간다는 거는 그 회사 자체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일시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도 다 죽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직원들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우상향하는, 예, 그냥 그게 가장 저는 그런 회사만 만들고 싶어요. 그냥 어쨌든 조금이라도 계속 우상향하는, 성장하는 인원들로만 구성된 그런 회사를 꿈꾸죠. 그러면 사람이 근데 늘어나다 보면 네. 대표님이 추구하는 방향과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는 그럴지 몰라도 뭔가 그 성장 그 흐름에 동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거잖아요. 무임승차하는 인원도 생길 그쵸, 것이고.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은 그 문화를 네.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스킬이라던가 네.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이게 그냥 이것도 그냥 그 대전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누군가 새로운 인원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같이 봐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같이 봐줘야 된다. 같이 봐준다는 게 보통의 프로세스는 어떤 인사팀이나 작은 회사는 그냥 대표나 면접을 해서 그냥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은 뽑고 그냥 그만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저는 모두가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본다는 게 채용할 때 말씀이신가요? 채용할 때는 다 전 직원이 들어와서 볼 수는 없으니 그래도 일부 인원들이 당연히 함께 채용할 때 하고 그다음에 첫날부터 같이 보는 거죠. 아 그렇다고 이렇게 막 계속 감시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왜냐면 지금 그래도 이제 차곡차곡 이제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중에는 대부분 저희 전 인원이 다 회사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싫어해요. 그렇게 무임승차를 하려는 인원들이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커지다 보면은 다 막아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늘어난다면은 그래도 이 정신과 이 문화가 살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너 나가의 결정을 할 때 네. 구성원들의 의견도 듣고 결정을 하시나요? 그럼요. 그럼 이게 궁금해요. 뭐랄까 이것도 선택지인데 네. 뭐랄까 오늘은 선택지가 좀 군주론적인 사장님들도 많아요. 네. 사실 되게 많고 좀 뭐랄까 직원들은 사장의 입장만큼 절대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장이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고집을 부리는 거는 그건 옳은 거야라고 하는 파가 있고 또 반대로 우리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민주적으로 이렇게 서로 합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돼. 요것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대표님은 어느 쪽이냐 하면 그렇고 이 사이에서 사실 뭐 흑백이 아니니까 세상이. 네. 이 사이에서 밸런스를 잡는 본인만의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그 직감인 것 같아요. 오늘은 직감. 그러니까 어떨 때는 네. 이 구성원들의 말을 많이 들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거의 듣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이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냥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 그냥 팀원들끼리 그냥 인간관계적으로 사이가 나빠서 그냥 제가 좀 네. 밉상이어서 약간 저한테 보고 자체를 좀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보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직원들 말이 우선 순위니까 쟤는 별로구나 잘라 이렇게 하면 너무 이게 말이 안 되죠. 너무 일차원적이잖아요. 당연히 참고는 하되 저도 저만의 검증을 하죠. 진짜 어떤 관계인가 어떤 분위기인가 진짜 이 일을 그렇게 수행하지 못한 게 진짜 팩트인가 이런 팩트 체크를 무조건 꼭 하는 편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여러 가지 막 확인할 수 있죠. 업무 같은 것들은 당연히 그 업무 보고라든지 수행한 그 결과물들이 어쨌든 데이터화가 되니까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진짜 뭐 이 친구가 거기 뭐 갔어야 되는데 뭐 안 갔다라고 보고 오면 진짜 간지 안 간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확인을 하려고 하면은 다는 확인 못 하더라도 일부는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관계를 확인을
꼭 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의견을 어쨌든 듣되 네. 그 의견에 대한 팩트는 내가 체크를 그쵸, 한다라는 그쵸. 것이고 그러면은 어떨 때는 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결정해. 네. 그런 주로 어떤 상황이 그런 게 발생하나요? 직업 문제에서요. 아니 뭐가 됐든 내가 판단해. 직원들의 의견 묻지 않고 이건 내가 맞아라고 결정을 하시는 순간은 어떤 순간인지. 요즘에는 잘 없었던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는 그거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일본 진출을 하게 됐는데, 오. 네, 일본 진출을 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일본 대기업과 일을 하게 됐거든요. 대기업과 일을 하게 됐는데 뭔가 직원들이 팀원분들도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게 팀원들이 준비한 결과물이. 네, 예를 들어서 뭔가 그분들께 어떤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그건 별로인 것 같은 거예요. 제 느낌에. 주면 손해일 것 같은. 네, 근데 이게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은 참 어려운 질문 같아요. 그냥 그거를 하면은 별로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냥 그건 아니다라고 한 건데 어쨌든 이런 좀 제 나름대로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도 되게 골똘히 고민하거든요. 이 시뮬레이션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날 처음 보고 이거 별로야가 아니라 정말 몇 날 며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올까 이렇게 하면 그런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큰 일에서는. 그때는 대부분은 이제 뭐 얼추 제가 생각한 범주에 들어오면은 그냥 뭐 자율성을 주는데 조금 그런 큰 일과 제가 오래 고민한 거는 좀 제가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대표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시는 동안에 대표님 사무실에 가서 아무나 붙잡고 대표님은 어떤 분인가요? 라고 하면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으세요? 질문들이 이거 어려운 질문들이 너무 많이 준비해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저요? 혹은 어떤 말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얘기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노는 사람은 아니다. 어디 가더라도 그러니까 저도 외근 같은 거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예전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들이 회사에 없으면은 뭐 어떤 직원은 막 놀러 다니네 막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저는 그런 건 안 나올 것 같기는 해요. 네. 정말 많이 돌아다녀서 일도 많이 하고 또 그런 것들 좀 공유도 좀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요즘에는 같이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나오는 얘기가 어떻게 계속 맨날 이렇게 스케줄을 하냐. 일만 하고 사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을까 해요.